키워드를 통해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같이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대피할 수 없는 대피 시설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달이 멀다 하고 들려오는 북한의 위협. 더 이상 지진안전국이 아닌 대한민국. 만약 전쟁 혹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피 시설 수가 부족하고 시설 지정 상태도 엉망인 상황이지만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난 가을 일어난 경주 지진 이후에 대피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시설도 부족하고 상태도 엉망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요.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내 지하시설의 부족으로 대피소 지정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이 있어야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민방위 기본법 1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거용 단독주택 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지하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희소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소들이 대피소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소들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곳들을 얘기를 할까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은 단란주점과 폐업한 노래방, 그리고 다방 등 5곳을 유사시 대피시설로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네. 저희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에서 그런 대피시설 중 한 곳인 성주군 용안면 목마다방을 찾았는데요. 그곳 내부는 매캐한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또 컴컴한 내부에는 6개의 테이블과 30여 개의 소파 등 다방에서 사용하던 집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다방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다방 건물주의 말에 따르면 목마다방은 운영을 하지 않은 지 1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물과 전기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방이라는 장소가 대피소로 지정됐다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 영업도 하지 않은 곳이 이게 대피소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그러면 일단 드는 의문은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곳이 지금 대피시설로 지정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아니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성주 국민들은 부적합한 시설이 대피시설로 쓰인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대피시설로 지정된 영업을 하지 않은 다방이라.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대피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피시설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대피소로 지정된 곳도 단란주점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것도 영업 중이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에는 문이 닫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피소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네. 24시간 활짝 문이 열려 있어야 할 대피시설이 밤에만 열려 있다니까 이거 사건 사고가 밤에만 일어나라는 법도 없는데 말이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든 곳은 경북 성주군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피시설이 많은 건가요?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를 대피시설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네. 경기 파주시의 경우에는 29제곱미터라는 협소한 크기의 파평초등학교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했고요. 모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피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대피소로 지정을 해놨군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혹시 대피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재된 대피시설을 분석한 결과 전국 1190곳의 면지역 중 982곳에서는 주민 대피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결국 그건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이 몸을 피할 장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대피시설이 왜 없는 거죠?
네, 주민 대피시설은 법적으로 읍, 동 이상에만 설치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피시설이 없는 면지역 주민들은 유사시에 가까운 읍이나 동 대피시설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 내 대피소가 있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민의 이동거리, 수용 인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정된 대피소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화성시 우정읍 상황을 보면요. 현재 읍내 아파트 2곳을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면적은 1459제곱미터와 2623제곱미터로 총 4082제곱미터 규모고요. 대피소 면적 3.3제곱미터당 4명을 수용한다는 국민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우정읍 내 대피소는 약 4,947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정읍의 인구는 2016년 2월 기준으로 18,010명에 달합니다. 네. 인구의 4분의 1 정도만 이게 수용이 가능하군요. 이거 수용 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하시설이니까 대피소를 좀 지정을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서서 주민의 이동거리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피시설까지 얼마나 머나요? 네, 우정읍의 한 주민의 경우에는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까지 8km 정도 거리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차로 이동해도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요. 결국 유사시에 대피소로 이동하는 동안 위험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일이 이렇게는 어려운 문제인 겁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지방의 경우에 시군 내 지하시설이 거의 없고요. 또 사유시설을 대피소로 지정할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영업을 하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역시 힘듭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대피시설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쿠키뉴스 취재 사실을 한 성주군청은 단란주점, 폐업노래방, 다방 등 부적합 대피시설 5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희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 지금 대피시설이라는 키워드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피시설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지진 얘기죠.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지진 대피소 지정은 그럼 잘 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진 대피소 역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지진 대피소 지정과 관련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진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진 대피소 가운데 내진 시설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내진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을 왜 지진 대피소로 해놨을까요? 네, 서울시는 526개의 지진 대피소를 지정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초중고교에 집중됐습니다. 학교 내진 설계 부실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의 내진 설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6%로 전국 기준이 23.8%에 비해 소폭 높았습니다. 네. 만약 지진이 발생해서 인근 학교로 이동한 주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에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 건물 붕괴로 주민들이 다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 그렇다면 지방은 그러면 과연 더 얼마나 부실한지 좀 걱정이 되는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대형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지진 대피소로 학교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역시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사실 이게 전국에서 여진 소식이 잦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지진은 총 245회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44회 대비 457% 급증한 상태인데요. 네. 1978년 이후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 지진도 올해 33회 정도 발생했습니다. 197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지진 발생이 늘고 강도가 강해지지만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지진 대피소 확인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사실 대부분 휴대폰으로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닙니다. 경주 지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과 같은 통신이 단절된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지진 대피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진이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진 대피소 표지판이 설치돼야 합니다.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대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안책이 마련이 돼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죠.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대피 시설 지원이 좀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데 경기도의 내년도 접경 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등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 대피시설 2곳 확충비로 편성한 금액은 올해보다 절반이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접경 지역의 주민 대피 시설이 꽤 충분히 확충이 돼 있나요? 그래서 줄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등 접경 지역들은 아직 주민 대피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은 28.7%에도 불과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보율도 아직 91.4%에 머물고 있었고요. 근데 시설도 충분치 않고 북한의 위협도 계속되는데 왜 이 사업비를 줄였을까요? 올해 당초 4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었던 접경 주민 대피시설을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 등에 따라 10곳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국비 지원액을 줄여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축소됐다는 이유인데요. 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접경 지역 시군들의 관련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또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참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어쨌거나 원래 접경 지역에 대피 시설이 갖춰야 할 그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 대피 시설은 전쟁뿐 아니라 재난 등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구가 적은 면단이라도 지정이 돼야 합니다. 네. 공공 대피 시설은 대피한 주민들이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피소 내에 물과 식량, 모포 등 비상물자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관련 기관의 책임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을 하던가요? 국민안전처는 대피시설의 실무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일이라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하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피시설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주요한 국가산업기지, 또 군부대 등을 공격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표적이 될 위험이 적다는 이유였는데요. 네. 북한 접경 지역과 서해 5도 등 15개의 시군을 제외한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 대피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과 목숨은 누가 책임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키워드 포착은 이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취재 내용에서는 좀 달라진 대피시설에 대한 내용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